네, 이번에 살펴볼 내용들은 OWSP 탑 10 A3 인젝션 관련된 취약점입니다. 인젝션은 외부의 의심스러운 입력값들, 사용자로부터 입력되거나 혹은 설정 파일에서 읽어온 특정 내용들을 이용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입력값을 통해서 발생하는 취약점, 유형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SQL 인젝션부터 해서 버퍼로 취약점 내용들이 있는데 자세하게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QL 인젝션은 로긴 폼이라든지 변수값에 SQL 쿼리를 직접 삽입하고 그다음에 로긴 후에 DB 정보 열람 이런 취약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취약점의 점검 도구에서는요, 보통 특수문자 같은 걸 삽입을 하게 됩니다. 최초. 그리고 응답 코드가 500번 혹은 리스판스 바디에 200번이면서 에러 문자들이 이러한 리스판스 바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에러가 발생되지 않는 사이트에서는 보통 이 블라인드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1이퀄 0, 1이퀄 1을 넣어서 리스판스 페이지가 로딩 되고 안 되고를 가지고 취약점 대로 판단을 합니다. 웹 취약점 점검 도구에서 삽입했던 특정 패턴들을 잠깐 보시면은 select 카운트 하겠다, 뭔가를 카운트 하겠죠. 어디서요? from 스포이터블 특정 테이블에서 이 값이 있는지를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아마 이미 어떤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아마 false일 것 같아요. 부정 조건. 그리고 5와 다음에 1 equal 제로도 부정 조건이죠. 그래서 앞에 즉 정상적인 쿼리와 묶인 것들이 엔드 조건이기 때문에 뒤에 것 같이 조합을 해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cat은 2 정상적인 URL 참 그리고 and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부분들은 거짓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정상적인 페이지가 로딩 안 되거나 다른 형태로 사이트가 반응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사이트를 보시면 응답 코드는 정상적으로 200번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런 문자를 넣었을 경우. 그런데 리스판스 바디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이제 보통 탐지 근거를 볼 수 있는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클릭하고 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스프로이터블은 어디서요? 데이터베이스 아쿠아트 즉 이런 식으로 해서 에러 정보가 확인됐는데 공격자한테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이름 정보가 나왔습니다. 대신에 조금 전에 임의로 삽입했던 스프로이터블 테이블은 없다 이런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취약점 점검 도구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취약점이 있다 없다 정도 확인되는데 점검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실제 이것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하기를 좀 원하겠죠. 그래서 내용들 잠깐 보시면은 특정 이제 나왔던 취약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클릭하고 툴스에서 SQ 인젝터를 클릭하게 됩니다. 요 이제 서드파티 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자세한 공격을 해서요, 내부적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까지 접근하는지를 확인하는 추가적인 공격 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샌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다양한 패턴들을 적어서 이제 최초에는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이름을 얻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그 다음에 필드 통해서 특정 문자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결과는 한번 잠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격을 해서 어, 예, 백핸드는 MySQL이고 아쿠아트라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지금 확인된 것 같아요. 그리고 크로스 스크립팅은 세 가지 기법인데 크게 지금 대표적으로 게시판 같은 데는 직접 이제 글을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 글을 클릭해서 스크립트가 실행되는지를 보통 사용자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즉 수동 점검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것들 일반 URL 링크들은 워낙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수동 점검이 사실 원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동화 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격들에서 입력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리스판스 바디에서 지금 입력한 동일한 문자열이 보이는지를 판단함으로써 취약점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쵸, SQL 인젝션 특정 링크 부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쿠아트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까지 이름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로는 즉 추가적인 공격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는 정보까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get table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서 그 아쿠아타는 DB에서 테이블 이름을 또 추가적으로 공격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SQL 인젝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스크립팅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프렉티드, 즉 반사형입니다. 즉 입력한 문자열들이 고스란히 리스폰스 바디에 보이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사용자야 스크립트를 넣고 실제 실행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툴 입장에서는 그렇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퀘스트 호스트 메소드니까 바디 쪽에 문자열이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딕체된 부분들이 이제 공격 문자열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을 카피하게 됩니다. 카피합니다. 그리고 툴에서 보통 인코더, 디코드가 제공이 되죠. 그래서 복사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 방식은 URL입니다. 그 다음에 디코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격 문자열이 보입니다. 그리고 리스폰스 바디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서 동일한 문자열이 보이죠. 즉, 툴 입장에서는 공격한 문자열들이 리스폰스 바디에 보이면 즉 크로스 스크립팅. 크로스 스크립팅의 시큐어 코딩 방식들은 입력한 문자열들을 다른 방식으로 인코딩해서 다른 문자열로 변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것들을 방지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도 인코딩 방식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취약점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웹브라우저 기능들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추가적인 검증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CSRF입니다. 그래서 특정 인증이 누락된 기능들을 실행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요. 조금 전에 보셨던 크로스 스크립팅이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게시판 같은 데 넣고 그다음 다른 사용자가 클릭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특정 사용자가 그 해당 그 클릭함과 동시에 이 인증이 누락된 기능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즉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찾는 것들은 사실 툴에서는 사실 이것들이 기능들이 뭐 인증 우회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들은 직접 사용자 계획을 통해 수동 점검만 가능하시게 될 것 같아요. 하나 사이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 사이트는 예전에 나왔던 구글 해킹 책을 아마 만들었던 그 저자가 지금 운영되는 사이트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보시면 익스플로이트 가시고요. 그 다음에 필터, 그 다음에 타입은 저희가 지금 볼 것들은 웨더 피션, 취약점이죠. 선택, 그리고 서치는 CSRF. 이런 식으로 클릭하시면은 실제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발생했던 그런 취약점들 리스트를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잠깐 보시면은 어카운트 딜리션이죠. 즉 삭제할 수 있다. CSRF가 특정 뭐 인증을 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개발자 실수를 해서 이 페이지에 인증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빠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스크립트를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취약점 있는 게시판에 넣고 사용자가 클릭하시게 되면은 입력했던 사용자 이름, 그다음에 아마 아이디 같은 것들을 같이 입력하시게 되면은 특정 사용자를 삭제하시는 취약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세 가지 유형들 한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나머지 기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3 인젝션 두 번째 내용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CRLF 인젝션입니다. 즉, 키보드의 캐리지 리턴 라인 비드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코드가 있다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리퀘스트 파라미터에서 입력을 받는 부분들이 있고요. 즉 어더라는 걸 받아서 뉴 쿠키, 쿠키를 세팅하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set message니까 값, 만료 시간 설정, 그리고 response add 쿠키, response add 쪽에다가 쿠키를 세팅하겠다. 그런 의미로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입력값, 즉 외부 입력값을 가지고 쿠키를 만드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입력값, 그래서 뭐 스미스, 제인 스미스라고 입력했을 경우 셋 쿠키에서 어더는 제인 스미스라고 일단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비정상적인 케이스가 존재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윌리 해커 다음에다가 보통 이제 캐리지 리턴 그 문자를 의미하는 공격 문자를 의미하는 역슬래시 있습니다. 그러면은 즉
한 칸 띄우겠다 그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라인 피드 캐리 리턴이니까. 그다음 임의로 또 컨텐트 랭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넣고 다시 캐리 리턴, 캐리 리턴.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두 개 넣게 되면은 아마 두 개의 빈 공백이 생기겠죠? 그리고 맨 밑에 생기는 임의의 페이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악의적인 컨텐트, 뭐 크로스 스크립팅을 추가적으로 공격해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 발생되는 페이지를 이용한 공격 기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스템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악용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요. 보통 이제 로그 포징이라고 해서 로그 변조 부분도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서 리퀘스트 겟 파라미터 즉 어떤 값을 받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티저 값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죠? 넣게 되고 즉 에러가 발생되는 경우, 즉 넘버 포맷 익셉션 숫자가 아닌 경우는 아마도 fail to pass 이런 식으로 해서 에러, 즉 로그를 생성하는 것 같습니다. 즉 로그를 생성하는 부분에 즉 외부 입력 값이 어쨌든 숫자형이 안 들어가 되면 일반 문자를 입력하는 경우 즉 에러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의 케이스는 21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를 넣었을 경우 에러 로그에 이렇게 남게 되는데 비정상적인 케이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캐리 리턴을 중간에 또 삽입하게 됩니다. 21 캐리 리턴 그리고 임의로 로그 변조기 때문에 로그 그거를 가상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입력하는 척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의 문자들은 공격자가 임의로 만든 즉 이런 식으로 해서 로그를 변조하는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케이스 2를 보시면은, 네, 이거는, 뒤에 뭐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직렬화, 즉, 역직렬화 취약점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로그를 이런 식으로 저장하게 된다. 그래서 경우, 즉, 추가적인 로그 변조,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상단에, serializable, 즉, 직렬화를 선언했고요. 직렬화 대상은 태스크 네임과 태스크 액션. 그렇죠? 그리고 이 직렬하는 이런 특정 객체를 뭐 데이터베이스 혹은 원격지에 있는 네트워크로 전송한다. 그때 어떤 시리얼 형태의 어떤 문자들이 전달되게 되는데 거기에 만약 조금 전에 보셨던 역/r n 이런 식으로 공격 문자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쭉 로직들을 타고 들어가시면 어딘가 이 직렬화를 받아 다시 역렬화를 하겠죠. 원래의 어떤 객체의 네임으로. 그렇죠. 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로그 인포에서 이쪽도 지금 로그를 남기는 부분 같아요. 그렇죠? 태스크 네임 들어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리퀘스트 엑스큐션 타임은 그냥 타임을 직접 읽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웹에 사실 뭔가 개입을 해서 변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태스크 네임은 웹에서 입력되는 값인 경우는 즉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로그 변조가 가능하겠죠. 네. 그 역직렬은 뭐 다음에 좀 소개할 텐데 미리 좀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밑에 있는 이 링크로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소스 코드 취약점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볼게요.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은 취약점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여기 로그 포징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그 포징. 지금 보시는 것처럼 43번째 라인, 44, 그리고 57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태스크 액션이니까 웹에서 입력되는 명령어 형태 그리고 나머지 위에 두 개는 태스크 네임 그리고 리퀘스트 엑스큐션 타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태스크 네임은 이건 이제 외부에서 입력되는 같은 경우는 그렇죠. 변조가 되는 부분들이고 대신에 뭐 이거 리퀘스트 엑스큐션 타임은 시스템 시간을 뭐 그대로 읽어오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사용자 개입이 어렵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오탐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소스 코드 시작점, 보안 약점 점검 도구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맨드 인젝션은 명령어를 특정 URL에 삽입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예제를 보시면 ls lookup.php라는 부분에다가 set 이런 식으로 입력했습니다. set은 시스템 설정 내용들을 아마 보여주는 그런 부분 윈도우 명령어인데 그래서 리스판스 바디 쪽에 실제 이 명령어가 실행되는 결과물이 보이면은 탐지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겠죠. 지금 리스판스 바디 보시면 지금 보신 것처럼
윈도우 설정 정보가 지금 확인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취약점이 발생된 즉 탐지를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케이스 두 번째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직렬화 그쪽 연동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태스크 액션이 스타트 위드 두 가지죠. 하나는 슬립, 하나는 핑 이런 명령어. 요거는 보통 이제 리눅스 계열에서 쓸 수 있는 명령어고 핑은 뭐 리눅스든 윈도우 다 지원되죠. 네, 그리고 길이를 체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태스크 액션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로고 지금 생성하는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뭔가 이제 변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 밑에 보시면은 이 태스크 액션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get runtime exec요. 직접 자바 형태로 해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메소드 좀 직접 삽입이죠.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이제 명령어 삽입 취약점. 예. 지금 위에서는 뭐 어쨌든 명령어 슬립과 픽만 스타트 위드 좀이두 개의 명령어만 입력받겠다 했지만은 길이가 어쨌든 22자까지는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 하게 된다면 이 식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슬립 5 한 다음에 뭐 유닉스 계열에서는 세미콜론 찍고 특정 외부 명령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쨌든 처음 스타트는 슬립이기 때문에 이 로직들은 통과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태스크 액션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가 역슬래시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마찬가지로 로그 포징 가능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일단은 웹 취약점 점검 도구 동적 상태도 확인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정적 상태 보시면은 커맨드 인젝션이라고 하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 라인 지금 보이시죠? 외부 입력과 슬립인지 핑인지 명령어 즉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런타임 런타임 EX에서 운영질 명령어 실행에서 취약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A3 인젝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